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작해서 대량 거래가 실어주게 되니까 주가가 튀어오르는 거죠.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5월 9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GS 리테일이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편의점 관련주가 두 개가 있죠. GS 리테일 그리고 BJF 리테일.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차트는 GS 리테일의 차트입니다. BJF 리테일과는 상대적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BJF 리테일 같은 경우는 보신 바와 같이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효과를 상당히 좀 톡톡히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GS 리테일은 반대입니다. 지금 반대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죠. 지금 6월달, 작년 6월달부터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반등을 줄 듯 했는데 다시 아시겠지만은 지난주 어닝 쇼크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급락을 하고 있죠. 지금 2분기 연속 어닝 쇼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상치에 자꾸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잠깐 충격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실적을. 일단 앞으로 뭐 GS 잡과 합병 효과 노렸겠죠. 이게 뭐 지속되는 건 아니고 한 분기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일시적으로 합치다 보니까 양적인 합차가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인데 그거조차도 일단 없었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순이익은 84.9% 급감을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27.2%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0억 정도 예상이 됐지만은 600억의 절반도 안 되는 273억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 하회가 아닌 이 어닝 쇼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편의점 사업부 볼게요. 자, 편의점 사업부 매출은 어쨌든 늘었습니다. 매출은 일단 늘었는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겠죠.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18.7%. 와인이란지 음료란지 음용식품, 가공식품 매출은 증가했지만은 광고 판촉비 증가, GS페이, 더팝, 와인 25플러스. 그러니까 서비스 개발을 위한 수수료 증가. 이거를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론 주가는 안 좋긴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순수하게 편의점 본업만 했다라면 아마 GS 리테일도 이번 분기는 1분기는 아마 BJF 리테일처럼 실적이 잘 나왔을 겁니다. 왜냐면은 자 보세요. 매출이 늘었잖아요. 그죠? 매출이 늘었고 와인이란지 음료 같은 음용식품, 가공식품 매출 증가 그리고 기존 점포 매출도 신장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편의점이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게 일회성 비용이 될지 아니면 다음 분기에도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신사업이잖아요. 신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게 바로 수익으로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에는 비용 추대가 되게 되면서 손익분기점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GS페이라든지 더팝이라든지 와인 25 플러스 이런 것들의 신사업을 진출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면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돈이 들어간 만큼 돈을 벌어야 되겠죠. 손익분기점. 근데 아직 그런 게 발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어떤 편의점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는, 물론 BJF 리테일이 신사업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편의점 사업부에서 충분히 수익이 나고 있고 이런 비용 추례가 없는 BJF 리테일은 실적이 괜찮고 반대로 GS 리테일은 괜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일회성 비용이 추례가 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연속해서 어닝 쇼크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GS페이라든지 더팝, 뭐 바인 25 플러스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수익이 발생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아마 주가 다시 턴이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주가 턴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손익분기 전까지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카카오도 2020년, 2011년도 같은 게 잘 나갔습니다. 그죠? 잘 나가서 2019년부터 잘 나갔습니다. 원래라면은 자 보세요. 보시면 주가가 2019년부터 돌아섰습니다.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더 가속화시켰어요. 가속화. 온라인 플랫폼 쪽에서 상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카카오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톡비즈 광고 사업, 광고 수익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는데, 아시겠지만은 카카오가 신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혹평을 받았어요. 실적도 안 좋고 신사업에 대한 비용 출여 때문에 이 구간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서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코로나를 만나게 되면서 그냥 활짝 그냥 꽃이 피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GS 리테일도 어쨌든 보면 성장통이라고 좋게 포장을 하자면은 성장통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장통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면은 다음 분기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실적 가이던스가 좀 더 하향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실적 가이던스가 얼마만큼 또 하향 조정된 거에서 눈높이를 좀 맞출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향 조정된 눈높이에 부합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향 조정된 눈높이에 부합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GS 리테일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GS 리테일은 지금 좀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편의점 점유율 현황이거든요. 이 하늘색이 GS25인데 보시면은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광주 전남 이런 부분 논의로 하고, 그러니까 너무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수도권에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인 가구가 많은 강남 쪽도 마찬가지고, 도심 전반적으로 해서 강서라든지 서대문, 종로, 동대문, 성동, 광진 이쪽을 제외하고는 다 그냥 우위 GS 리테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시냐면은 GS 리테일은 너무 서울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 수도권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강원이란지 경북이란지 경남이란지 충남 이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관광지 이쪽은 GS보다는 CU가 좀 더 점유율이 더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주도도 지금 높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리두기, 이번에 주말에 보셨죠? 전국에 차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 이게 다 사람들 놀러 가는 거잖아요, 놀러 가는 거. 그 놀러 가는 관광지라든지 이런 곳에 GS25보다는 아무래도 CU가 더 많다 보니까 이 거리두기 해제대한 부분들은 GS25보다는 CU가 좀 더 수혜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BGF 리테일이 주가가 좀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증권사 그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낮아진 주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베스트가 33,000원, 삼성증권이 26,000원, 그리고 유한타도 29,000원. 그러니까 일단은 대부분 3만원 아래예요. 3만원 아래. 그리고 삼성증권이 26,000원까지 낮췄는데 지금 2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제 예상보다 한 3,000원 정도, 한 23,000원 정도는 더 빠지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23,000원 정도는. 그래서 23,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6,000원에서 23,000원이기 때문에 한 10% 되겠죠? 10%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좀 바닥을 다지는지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만약에 26,000원을 이탈 안 하게 된다라면은 뭐 소위 말하는 주가 하방경성이 확보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은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되면은 카카오처럼 활기를 필 가능성이 있다. 웃을 일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바닥을 잡았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왜 화면이 안 넘어갔어?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히든 종목인데요. 히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그 원형 바닥 이런 패턴이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자, 작년 9월달부터 쭉 이렇게 돌아서주면서 이제 상승 쪽으로 좀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락과 상승의 출발은 뭐라 그랬죠? 크로스. 자,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또 급격하게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데드 크로스가 났죠. 그러면서 21선 회복 실패, 21선 저항, 21선 회복 실패. 그냥 저항이라 보는 게 맞겠네요. 그냥 다 저항을 받았었죠. 그런데 3월 달에 55,000원까지 빠졌다가 주가가 이제 좀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또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골든 크로스가 나왔지만은 중요한 건 골든 크로스 이후가 중요한 겁니다. 골든 크로스 이후가 좀 중요한 건데, 자, 보세요. 골든 크로스가 나고 골든 크로스 이전과 골든 크로스 이후의 거래량을 볼게요. 제가 볼 땐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더라도 상승은 좀
지지부진하고 21선 겨우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데 보세요. 거래량이 실려주게 되니까 또 상승이 나오게 되죠. 상승이.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중요한 건 항상 그거예요. 거래량. 근데 이 거래량은 항상 매수의 어떤 스타트라고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고 거기에 거래량까지 받쳐주게 되면서 급등 나온다. 변동성 커진다. 그러면 상승에 대한 어떤 신뢰가 더 커지죠. 하락에서 상승 전환의 어떤 신뢰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거래량인 겁니다. 거래량.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보세요. 5월 4일날 대량거래가 수반이 됐잖아요. 대량거래가 수반이 될 때 누가 샀는지 한번 볼까요? 5월 4일날 대량거래가 수반이 될 때 보세요. 기관 보세요. 기관 23만 주 샀죠. 외국인 14만 주 샀죠. 개인 보세요. 36만 주 팔았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손바뀜이 발생되는 거 손바뀜이. 부정하기 싫지만 손바뀜이 발생되는 거죠. 그동안 뭐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가 들어왔지만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합작해서 대량 거래가 실어주게 되니까 주가가 튀어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들은 대량 매도를 하고 못 버티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참 나타나는 게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뭐 1차 분기점 한번 잡아볼게요. 1차 분기점은 일단은 좀 낮게 잡았습니다. 9만원 정도. 9만원 정도 잡았고요. 그래서 1차 분기점은 일단 9만원 정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목표가도 1차 목표 주가도 일단 9만원 설정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